안녕하세요. 우리를 위한 노동법 우리들 노무사입니다. 노무사 직업을 가지고 생활하다 보면 때로는 동일한 사안을 놓고 근로자를 대리해 상대편 사용자가 노동법을 위반했으니 처벌해달라 하며 이런저런 청구를 하기도 하고, 또 때로는 사용자를 대리하여 사업장 노무 관리에 있어 미비한 부분을 보완하여 근로자인 상대편의 공격을 방어하는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먹고 살자면 어쩔 수. 물론 대부분의 노동법 관련 이슈가 다 그렇지만, 그 중에도 특히 주휴수당의 경우에 동일한 노동에 동일 임금을 사업주가 지급하고도 사업장 노무 관리가 어떻게 이루어졌나에 따라 어떤 사업주는 정당한 임금을 지급하였다고 인정되지만, 어떤 사업주는 체불 사업주가 되어 근로자에게 목돈을 지급해야 하는 상황이 자주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결국 근로자에게 지급된 주휴수당은 근로자에게는 특별 보너스, 사용자로서는 주휴 폭탄이 되어버린 것인데, 오늘은 이 주휴수당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우리가 주변에서 보면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고 시급제 또는 1급제로 계약하고 근무하면서 급여를 받는 경우를 흔히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식당이나 편의점, 건설업이나 제조업, 아르바이트 근무 형태에서 자주 보게 되는 계약 방식인데요. 사업주로서는 근무한 시간이나 근무 일수를 체크하여 사전에 약정한 시급 또는 일당만 챙겨주면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이라 생각하고, 또 근로자도 본인이 일한 만큼만 월급을 받으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노동법은 근로자가 일한 만큼만 주면 된다가 아니고, 일주에 하루는 일을 안 하더라도 급여를 챙겨줘라 하는 게 있는데, 이게 근로기준법 제55조에 규정되어 있는 주휴수당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를 보면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일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결국 이는 가령 일당 15만원을 지급받고 일하는 근로자가 일주 5일 만근했다면 일주당 하루 취급이어 15만원을 추가적으로 지급받아야 한다는 것이고, 이게 한 달이면 15만원 곱하기 4.345주 해서 65만 1,750원의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시급 근로자도 마찬가지로 가령 시급 12,000원을 받는 근로자가 하루 8시간만 근무한다면 하루 1급 96,000원, 일주 5일 만근한 경우라면 주당 96,000원을 추가적으로 지급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주변에 일당이나 시급제로 급여를 주고받는 사업장을 가만히 한번 살펴보면 이런 방식으로 매주 주휴수당을 별도로 계산하여 지급하는 경우는 흔하지가 않습니다. 많은 사업주분들이 근로기준법을 잘 몰라서, 또 때로는 번거로운 이유로 일당이나 시급 근로자들에게 매주 주휴수당을 별도로 계산해서 지급하지 않고 근로자의 실근로시간만 계산해서 사전에 약정된 1급 또는 시급을 월 단위로 계산하여 지급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죠. 물론 근로자가 재직 중 또는 퇴사 이후에 문제를 제기하지 않으면 아무런 문제가 될 게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노사관계가 그리 평화롭지 않은 관계로 재직 중에는 주휴수당의 존재를 몰랐지만 퇴사 이후에 주휴수당을 알게 되어서, 또는 재직 중 주휴수당을 알고 있었지만 알면서도 모른 척 하다가 퇴사 이후 재직 기간 중 발생한 주휴수당을 한 번에 청구하는 경우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럼 여기서 사례 하나를 보겠습니다. 통상 1급제로 급여를 받는 분들이 자칭 본인이 일용근로자라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게 용어가 잘못된 겁니다. 일용근로자라고 하는 것은 하루 단위로 근로계약이 종료되는 근로계약을 의미하는 것이지, 단지 급여를 하루 단위로 계산할 뿐 상시적으로 출근하는 경우에는 상용직이라고 하는데, 가령 하루 일당 15만원 주 5일 근무하는 근로자가 2년 근속 후 퇴사한 다음에 주휴수당을 사업주에게 청구하는 경우 주휴수당이 얼마가 나올까요? 이 근로자의 경우 일당 15만원 주 5일 근무하니 15만원 곱하기 주 5일 곱하기 4.345주 계산하면 월 평균 약 325만원 정도 급여를 수령하였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빠진 수당이 있죠. 근로기준법에 주 1회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고 했으니 이 경우 주당 15만원,
월 65만 1,750원 주휴수당이 발생한 것이고 2년 근속할 경우에 주휴수당은 65만 1,750원 곱하기 24개월 해서 1,564만 2천원 체불임금이 발생하게 되고 여기에 평균임금 상승에 따른 퇴직금 추가 발생분은 덤인데 한마디로 근로자로서는 퇴직하면서 특별 보너스를 받게 된 것이고 사용자로서는 폭탄을 맞은 것이죠. 설마 이런 청구를 하는 사례가 있을까 하시는 사업주분도 계실 텐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실제 고용노동청 사건 중 이런 주휴수당 청구 사례는 굉장히 많고 이 경우 노동청의 판단은 근로계약서 작성 여부에서 갈리게 됩니다. 이 사례에서 만약 1급 15만원 중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다는 서면근로계약서를 체결했다면 별도로 주휴수당이 발생했다고 보지 않습니다. 왜냐? 이미 줬으니까. 쉽게 말하자면 일당 15만원을 주휴수당이 포함된 일당으로 구성하여 근로계약서에 반영해 두는 것인데 가령 일주 5일 근무에 하루 유급 휴가가 발생한다면 일당 15만원 중 6분의 1은 주휴수당으로 6분의 5는 실근로에 대한 임금으로 쪼개어 급여를 구성하는 방식입니다. 자, 똑같은 급여를 지급하더라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주휴수당을 1급여나 시급 속에 표시해둔 경우와 근로계약서 없이 지급한 경우 주휴수당을 지급했는지 여부 판단에 중요한 기준점이 될 수 있다는 점 오늘 확인해 보았는데요. 많은 사업주분들이 근로계약서 작성 의무에 대하여 영세한 사업주를 압박한다 말씀하시는데 저는 그리 보지 않습니다. 오늘 살펴본 사례처럼 상당히 많은 경우에 있어 근로계약서는 사업주의 노무 리스크를 줄여주는 역할을 하고 있기에 사업주라면 반드시 제대로 작성된 근로계약서를 근로자와 체결하여야 할 것이라는 점, 본인이 1급이나 시급제로 일하는데 서면 근로계약서를 체결하지 않은 근로자라면 오늘 영상 참고하셔서 특별 보너스 챙기시라는 점 말씀드리면서 오늘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